리플은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정책 변화 중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크립토 자산을 다루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열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XRP는 지금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기관용 유동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쐐기를 박았던 게 바로 히든로드 인수였습니다. 리플은 히든로드를 약 12억 5천만 달러 인수했었죠. RLUSD를 실제 거래소 간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 중입니다. 쉽게 말해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이 실제로 자금을 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모델로 진입한 겁니다. 지금 시장은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서 XRP는 이미 구조를 완성해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게 이번 1분기 보고서에서 저는 가장 강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 움직이지 않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다, 딱히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공개한 2025년 5월 5일의 1분기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어땠고 거래량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안에 숨어있는 의도와 방향이 중요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공개한 1분기 보고서를 함께 보시면서 지금 XRP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차트 흐름도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리플은 2017년부터 매 분기마다 XRP 마켓 리포트를 꾸준히 발행해왔습니다. XRP 보유 현황, 시장 상황, 생태계 동향들을 정리하고 공개하면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블록체인 업계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 1분기 보고서를 끝으로 기존 보고서 발표는 종료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리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투명성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SEC 같은 규제기관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보고서가 쓰였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 리포트에 나왔던 수치나 설명들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이제는 전략적으로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XRP 보유 현황을 계속 공개하지만 분기 리포트라는 형식 자체는 없앤다고 하면서 리플 공식 블로그나 리플과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자료를 모아서 방어하는 방식은 끝났고 이제는 실제 시장 안에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XRP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의 인사이트는 리포트를 넘어서 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거라는 내용인데, 이 문장이 지금 리플의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밑에는 핵심 요약인데, 먼저 프랭클린 템플턴은 XRP 관련 ETF 상품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고, CME는 XRP 선물 상품 출시를 공식 발표했으며 브라질에서는 XRP 전용 ETF가 승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에 대한 항소를 공식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규제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관 유동성 네트워크 기업인 히든로드를 약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해서 RLUSD와 XRP 레저 기반 실사용 케이스를 확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제가 이전에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 다 드렸었죠.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영상 보시고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1분기 동안 크립토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낙관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SEC 위원장 교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 분위기까지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크립토의 우호적인 신호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이제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겠구나라는 신뢰를 주게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XRP가 유독 더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면 XRP는 원래부터 기관형 블록체인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해왔고 규제와 제도에 민감한 자산일수록 이번 행정 흐름의 수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장이 흔들렸던 2, 3월을 생각해보세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보합을 유지해줬지만 XRP는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요의 성격이에요. 뭐냐면 ETF 수요, 기관 매수세, 글로벌 파생 상품 확대까지 이번 XRP 상승은 시장 기대감이 아니라 구조적 진입에 가까웠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보면 XRP 기반 투자 상품 유입액이 3,770만 달러로 집계됐고 분기 누적으로는 2억 1,4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이더리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단순히 수익률만 보기보단 ETF, 파생상품, 전용 금융상품처럼 장기 구조에 가까운 수단들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프랭클린 템플턴, CME, 브라질 증권이, 쉐어즈, 튜크리온까지 글로벌 기관들이 XRP ETF와 파생상품에 줄줄이 진출했다는 건 지금 XRP가 진짜 제도권 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이겠죠. ETF 거래량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면서 신규 ETF 중 상위 5%에 들었다는 사실도 아주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이 제도권 흐름으로 옮겨갈수록 XRP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준 구간이 바로 이번 1분기입니다. 이번 1분기에서 가장 강력했던 뉴스는 단연 SEC 항소 철회입니다. 리플과 SEC의 싸움은 3년 넘게 이어져 왔고 그동안 이 재판은 블록체인 업계 전체에 불안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SEC가 항소를 철회하고 벌금도 대폭 감면하는 쪽으로 합의한 건 제가 단순히 재판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었죠. 즉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벌금도 처음엔 1억 2,5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합의 후엔 5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SEC 입장에서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는 뜻이고 이제 XRP는 법적인 리스크를 거의 벗어 던졌죠. 그와 동시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회계 규정 철회, 은행 수탁 업무 지침 강화, 크립토 기업 관련 가이드 개정, 스테이블 코인 법안 협력 확대, 마지막으로 SEC가 코인베이스, 크라켄, 노비노드 같은 다수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 철회가 있었죠. 이런 흐름은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미국도 이제 크립토 시장을 배제하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흐름에서 리플은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정책 변화 중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크립토 자산을 다루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열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XRP는 지금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기관용 유동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쐐기를 박았던 게 바로 히든로드 인수였습니다. 리플은 히든로드를 약 12억 5천만 달러 인수했었죠. RLUSD를 실제 거래소 간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 중입니다. 쉽게 말해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이 실제로 자금을 오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는 모델로 진입한 겁니다. 히든로드는 그 자체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입니다. 즉 XRP를 쓰는 참여자들은 이제 메이저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크립토와 전통 금융 간 크로스 마진, 담보 이전 같은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죠. 지금 시장은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서 XRP는 이미 구조를 완성해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 이게 이번 1분기 보고서에서 저는 가장 강하게 와닿은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과 거래량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짧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2025년 1분기 XRP는 평균 1일 거래량 32억 달러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고 특히 상위 티어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XRP BTC 비율은 10% 넘게 다시 상승하면서 다른 주요 코인 대비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가격은 초반에 3.4달러 근처까지 올랐다가 이후 실현 변동성이 10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갔어요. 주요 토큰별 거래량 지표를 보면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90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이 33억 달러였고 1년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2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솔라나, BNB, 에이다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단순히 XRP가 많이 거래됐다고 보기보단 시장이 여전히 XRP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기간 중심으로 안정적인 물량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거래가 많으면서도 덜 흔들리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소별 스팟 볼륨 데이터인데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2번 이상 강한 거래량이 발생했죠. 특히 2월에는 하루 거래량이 160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개미가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기관이나 큰손, 즉 고래들이 진입한 결과로 보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바이낸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도 기존 글로벌 유동성 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거래소 점유율이에요. 전체 기준으로 보면 바이낸스가 약 40%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업비트 15%, 코인베이스 12%였습니다. 어떤 거래소에 자금이 모이고 있는지 유동성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잘 체크해봐야겠죠. 특이사항으로는 2월 해킹 사건 이후로 바이비트 점유율이 빠르게 줄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전반적으로는 주요 거래소들의 분산도가 유지되면서 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트 페어와 스테이블 페어 거래 비율인데 피아트 페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 같은 실제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걸 말하고 스테이블 페어는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페어가 전체 볼륨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이 말은 즉 지금 스테이블 코인 기반 거래가 시장의 주류가 되고 있다는 건 결국 글로벌 금융도 디지털 달러 체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XRP는 바로 이 디지털 달러 흐름과 가장 잘 맞는 브릿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구조 변화가 그대로 XRP의 확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1분기 XRP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거래량과 비율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남겼고 기관 유입이 높아지면서 가격과 변동성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 2분기나 3분기를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흐름도 현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추세 아래로 빠졌지만 제가 이 추세 위로 다시 올라탔을 땐 상승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래 지지받는 구간도 피보나치 기준으로 0.618, 0.5 구간 두 가지 제시해드렸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0.618을 터치해주고 장대 양봉으로 추세선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직은 하락 채널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맞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현재 긍정적이고요. 저항을 많이 받아줬던 이 하락 추세를 현재 뚫고 올라와줬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은 그 위에 있는 추세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기를 뚫어줘야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거고요. 주봉상 보더라도 아직 상승할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파 상승 이후 2파 조정이 지금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파 상승이 나올 거고요. 보통 3파 상승 같은 경우에는 1파 상승보다 훨씬 파동이 크게 나옵니다. 대략 보더라도 저점 대비 550% 이상 1파 상승이 나왔으니 이것보다는 크게 올라가겠죠. 그럼 주봉상 만들어져 있는 상승 채널 기준으로 좀 더 명확하게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해보자면 상장 이후 나왔던 고점부터 시작된 추세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최대는 채널 제일 상단 구간인 $30 이상까지도 노려볼만 합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리플은 아직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물량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한 분기 보고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리플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꽤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연관지어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는 거라 계속해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던 시장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인 준비를 해왔고 어떤 코인이 구조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XRP는 가장 먼저 움직였고 가장 많이 맞춰온 코인이라는 걸 이번 리포트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언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냐는 거겠죠. 그 시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날이 왔을 때 충분히 준비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떠올랐던 질문이나 생각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